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때 이글스 야구를 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름은 빙그레인데 항상 마지막 빙그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이수 감독이 네. 심판 판정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재들의 옛날 야구 이야기 아재 타임의 한명재입니다. 오늘 이재욱 기자 역시 오늘도 함께하겠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999년 한화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1900년대 이야기 마지막 한국 시리즈의 우승을 했던 이제 한화 이글스. 특히 올 시즌에 한화가 이 한국 시리즈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1999년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한화의 현재까지는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한국 시리즈 MVP 구태성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99년 우승 네, 그때 장면입니다. 15번 구태성 대성불패. 항상 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그렇고 네. 1999년 한화 이글스 이 우승 순간에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는 조용필처럼 그렇죠. 항상 구태성 마지막에. 선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올해 2025년에 한화가 이제 한국 시리즈 오래간만에 올라갔습니다. 2006년 네. 이후에 처음인데 이번 한국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선수들이 잘했다. 잘했다. 네. 음, 그럼 경험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즈 같은 경험력, 뭐 준플레이오프도 뭐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가지고 저는 4대 0으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LG가 워낙 경험이 그렇죠.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한 게임 이겼잖아요. 네. 그거로 저는 선수들이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많은 레전드들이 지금 한국 시리즈 끝난 다음에 이번이 이글스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많이 놓쳤다, 좀 아쉽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셔서 저는 구대성 감독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을까 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오래간만에 올라왔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승보다는 이 선수들의 지금 경험, 네, 앞으로 이 좋은 선수들이 또 교체가 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는 경기를 한두 번 더 하다 보면은 충분히 우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다. 예, 지금 성장하는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는 시리즈에 한 게임, 두 게임 하다 보면은 우승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99년 한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한화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글스 야구를 쭉 봤습니다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한국 시리즈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1986년에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그렇죠. 원년 멤버 6개 구단이 있었는데 제7구단을 구단. 창단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1988년부터 한국 시리즈를 갔으니까 맞아요. 그때만 해도 대단했죠. 이 신생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국 시리즈 가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88년, 89년 한국 시리즈를 네. 가고 90년은 못 갔죠. 못 갔고. 그리고 91년, 92년 네. 이렇게 5년 중에 4번을 네 한국 번. 시리즈 갔으니까 네. 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업적이었지만 결국은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이제 한이 됐던 거죠. 그때 충청이의 한이죠. 구대성 투수가 몇 년만 먼저 일찍 그렇죠. 왔으면 네. 또 몰랐을 텐데 93년에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92년까지 그런 또 슬픈 한국 시리즈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5년 동안 4번 준우승을 했는데 사실 80년대 해태가 워낙 강한 팀이었으니까 해태한테 88, 89, 91 지는 것까진 그러려니 92에 롯데한테 딱 롯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해태가 떨어졌잖아요. 네. 야 드디어 92년에는 한화가 우승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롯데한테 또 잡히네요. 그것도 롯데가 준플레이오프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준플레이오프 제도가 만들어진 1989년 그 이후에 사상 최초로 준플레이오프부터 올라간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당연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전력적으로도 빙그레가 이번에는 이제 우승 그렇죠. 적기다라고 네. 했는데 그것도 뭐 접전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4승 1패로 네. 롯데가 4승 우승을 했으니까 네. 한 번밖에 못 이겼잖아요. 3차전.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때 이글스 야구를 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고 25년에 다시 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빙그레인데 항상 마지막 빙그레 웃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슬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화가 다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뭐 그리고 또 약간 또 암흑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에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되는데 사실 98년 언저리부터 뭐 여러 감독님들이 오셨지만 그 전까지도 사실 성적을 잘 못 냈었던 팀입니다. 빙그레가. 그렇죠. 김영덕 감독이 오고 나서 어쨌든 한국 시리즈를 가는 강팀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우승을 하지 못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강병철 감독이 음. 또 부임을 했는데 한국 시리즈 진출을 못했어요. 97년, 98년에는 특히나 이제 그때 8개 구단 체제에서 7위로 연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강병철 감독이 이제 98년 올스타 브레이크 때, 올스타전 때 그 당일이었어요. 아이고. 그날 해임을 통보를 받는 거죠. 8년 올스타 브레이크 경기 날. 야. 하나로서는 97년, 98년 내리막길을 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 시기였죠. 네. 98년부터는 사실 또 외국인 선수까지 합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전력 못지않게 외국인 선수까지 합류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을까도 싶긴 해요. 그렇죠. 그때 들어왔던 이제 선수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처음 우리가 뽑을 때만 하더라도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전 구단이 참가를 해서 거기서 뽑아왔는데 그때 부시 선수라든지 치멜리스 선수, 치멜리스. 이 선수들에 대한 또 기대가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또 약했죠. 약했죠. 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수력도 이름값은 좋았지만 선수들이 부상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은 강병철 감독이 그만두게 되고 후반기부터는 이제 이수 감독 대행이 대행이 팀을 수습해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수 감독이 99년을 앞두고 정식 감독이 정식 되는 감독.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뭐 99년 들어갈 때도 사실 한화가 우승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승 후보는 아예 없었죠. 제가 올해도 똑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99년부터 우리가 또 이 제도적으로 드림 리그, 매직 그렇죠. 리그에서 양대 양대 리그. 리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팀씩 그렇죠. 크로스로 붙는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근데 하나가 거기서 이제 턱걸이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팀 중에 네. 사실상 승률을 놓고 보면 4위로 네, 맞습니다. 올라간 거나 네. 마찬가지니까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매직 리그 2위 그리고 전체 승률 4위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턱걸이를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시즌은 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4위를 했기 때문에 매우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운 시즌이었는데. 지금처럼 4위하고 3위하고 붙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붙으면 우승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양대 리그니까 그렇죠. 이 4위까지 올라간 동기가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선수들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 모든 선수들이 진짜 자기의 이 플레이를 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타자들도 안 피하고 막고 투수들도 하나하나 일고 이기려고 던지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오시기 전에는 7인가? 네. 뭐 이 정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7, 8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기면서 뭐 말도 못하게 10연승까지도 하고 네. 막 이래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9월 달에 사실은 그때는 현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하고 9월에 3연전을 이기고 10연승을 달리면서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 이전에 우여곡절은 좀 많이 있었어요. 초반 이 레이스가 좋지도 않았다가 또 5월에는 이수 감독이 네. 심판 판정 문제 때문에 공을 가지고 심판을 때리는 공을 지고 공을 지고 이제 때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퇴장을 당하고 출장 정지를 당하고 그런데 그때 그 바로 당사자가 네. 바로 그 구대성 선수. 자 이제 시간이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가 삼성전인데요. 네. 9회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딱 타자가 외국인 타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안 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가운데를 공을 딱 던졌는데 한가운데로 가긴 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낮거나 스트라이나 볼이나 이건 심판 재량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볼을 하길래 제가 낫냐고 물어봤어요. 아, 나잖냐. 네. 근데 심판이 빠졌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빠졌다고요? 네. 딱 그 순간에 네.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필을 좀 강하게 네. 하면서 저도 퇴장을 당하고 아. 이제 끝나고 나서 감독님도 이제 심판실 가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사자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낮았다 그러면 아마 이해를 했었겠죠. 그렇죠. 본인도 네. 그렇게 안 잡아주는구나. 뭐 심판이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빠져서 그게 볼이었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홈플레이트 상공에는 들어갔던 건데 그렇죠. 그게 빠졌다 판정하니까 그거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게 또 홈이었습니다. 홈이었어요. 그때 네. 홈에서 대전에서 8연패인가 하여튼 되게 안 좋았어요. 대전에만 오면 네. 하나가 계속 지니까 하나 팬들도 막 뿔이 나서 막 경기 그렇죠. 끝나고 나면 난리가 나고 그때 제가 선발로 올라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이겨야 되는 게임을 그렇게 해서 막 지니까 이수 감독도 열을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게임 끝나고 나서 막 그 백스톱 그 그물 네. 뒤로 가서 이제 심판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예, 그때 이제 중계는 안 되고 있는 중계가 안 됐을 때니까 지금 이제 중계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물 뒤쪽에서 이제 네. 했는데 그때 아마 사진기다 사진에 좀 찍혔을 거예요. 음.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큰 위기 왔었죠. 어, 예, 감독도 이제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걸 딛고 이제 어떻게 하나로 또 똘똘 뭉쳐서 맞습니다. 네. 하나가 이게 막 후반기에 치고 올라가면서 기적을 만든 거죠. 사실 뭐 팀 전력 보면 선발이 정민철, 송진우, 이상목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로마이어, 제이 데이비스. 사실 네. 뭐 지금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잘했던 선수들인데, 사실 저 구대성 감독이 당시엔 마무리 네, 어떤 거죠? 마무리했습니다. 예. 네. 마무리가 아니라 네. 중무리 애니콜이죠. 언제든 이기면 중간부터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뭐 당시에는 다 그렇게 야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안 들었어요. 아, 항상 저를 믿어주고 네. 왜 그만큼 던지게 했으니까 음, 제가 이렇게 된 거지. 그걸 만약에 지금처럼 투수들처럼 마무리를 지켜가면서 했으면은 이 정도로 제가 했었을까 그런 아.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안 아프면 언제든지 던지라고 네.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요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96년에도 사관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MVP 받을 때. 음. 네, 부르면 네, 언제든. 오케이. 그래서 하나가 좋은 성적을 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뭐 데이비스나 로마이어 선수도 있었습니다만 장종원 선수가 그때 뭐 거의 본인 그 인생에도 그렇고 뭐 한국 시리즈도 그렇고 굉장한 활약을 또 펼쳤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성적이 조금 안 좋았다가 그 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 정성기 때 버금가는 그 수준으로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 두 네. 선수가 같이 받쳐주면서 그렇죠. 그게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투수력이 좋았지 방망이가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종원 선수도 음. 91년, 92년 이제 그때 MVP를 받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전성기가 왔었고 그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한 이제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는데 이 장종원 선수가 부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로마이어 선수가 45홈런, 100타점을 때리고 또 제이 데이비스는 30 클럽을 외국인 선수 최초로 그렇죠. 하면서 타선 전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죠. 네. 네, 공포에 또 이 중심 타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송지만이라든지 네. 뭐 이영우라든지 96년에 들어왔던 동기들 네. 여기가 이제 자리를 잡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굉장히 좀 탄탄해진. 물론 이 빙그레 이글스 시절의 그 다이나마이트 타선만은 못했지만 네. 상대가 그래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타선이 구축됐고 마운드는 송진우, 네. 정민철, 그다음에 이상목 선수가 이상목. 그 해 잘했어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선발로서 축을 잡아주고 또 하니까 네 명의 투수가 사실은 뭐 끌고 갔죠. 그렇죠. 이상군, 한용덕 투수는 이제 사실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가던 그 전성기가 시기였기 지난. 때문에 네. 그렇게 축을 만들어서 활약을 하던 시절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추석 즈음에 이제 10연승을 달리면서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매직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매직리그, 드림리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드림리그 1위인 두산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 7전 4선 승제였죠. 네. 예. 근데 사실 두산이 그때 전력이 굉장히 탄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그 팀한테 이긴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났었기 네.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비가 살짝 왔거든요. 아하. 몇 게임이 다. 이야, 그게 또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 행운이. 이 팬들은 거의 안 들어왔지만 네. 게임은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근데 저희한테 행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줘서 게임이었다. 그때 두산은 이제 오비베어스에서 두산으로 이름이 바뀐 첫 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런 우즈라는 또 최고의 외국인 타자도 있었고, 맞아요, 뭐 맞아요. 김동주, 동주, 심정수, 우동수 트리오라고 네, 네. 그 막강한 탄선. 그때 그래서 드림 매직을 나눴지만 네. 그냥 한 시즌 전체 성적을 놓고 보면 두산이 1등이에요. 1위예요. 네. 내일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 정도로 전력이 좋은 팀을 그래 4승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고, 네. 이 이제 반대쪽 삼성과 롯데의 이 플레이오프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호세의 그 난동으로 기억이 되는 그 시리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구에서 한번 난리 나고 시리즈 7차전까지 가서 결국 롯데가 대역전 드라마를 써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게 되는 대단한 기업을 토했었죠. 네.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상대팀은 여기는 4승으로 끝나고 네, 난리였죠. 저기는 뭐 너무 7차전까지 좋았죠. 열심히 싸. 네,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삼성이 올라왔으면 했어요. 여러분 삼성이 올라오면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삼성을 네. 데려. 오히려 네, 삼성한테는 저희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롯데한테는 좀 약했고요. 그래서 롯데보다는 삼성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롯데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저쪽은 7차전까지 싸웠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힘이 있다. 충분히 올해가 찬스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롯데가 이제 92년 한국 시리즈 때 빙그레를 4승 1패로 그렇죠. 물리친 그 네. 경험도 있지만 물론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근데 롯데도 당시에 뭐 손민환, 그다음에 문동환, 그다음에 주형광 마운드도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타선에서도 호세, 네. 마혜영, 이런 그리고 좀 박정태도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이 팀이었기 때문에 만만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을 그렇게 7차전까지 물고 그러니까요. 늘어지면서 이겼던 거죠. 네. 어찌됐건 이제 하나가 먼저 끝났잖아요. 네. 4승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쪽 롯데의 기세가 대단하다. 그래서 7차전까지 치르긴 했지만 한국 시리즈 롯데가 우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꽤 많았었는데 두 팀이 1차전을 딱 갖게 되는데 선발이 정민철, 롯데는 박보현 투수였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야구계에서는 박보현 선수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요새 다 압니다만. 지금 네.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네. 스카우트 팀장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그게 7차전까지 치르고 올라온 롯데의 어떤 데미지가 그대로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사실 그냥 붙었으면 뭐 일선발로 손민환이라든지 그렇죠. 뭐 주영광 선수, 문동환 선수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플레이오프 때 문동환 선수가 굉장히 홈런을 많이 허용을 하면서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고갈이 된 그런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올라왔는데 1차전 경기에서 호세가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려냅니다. 그래서 경기를 뒤집어요. 3대2가 돼서 야 역시 롯데가 저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재호가 동점 홈런 그리고 나서 최익성 선수가 결승 투런 홈런을 가드겸에게 때려내면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저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 가드겸 선수를 이제 왼손이라고 해서 내니까 이제 한화 쪽에서 오른손 대타, 왼손 투수한테 강한 최익성 선수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역전 홈런이 나왔던 거죠. 네. 정말 뭐 거기서 이제 이 뒤집어지면서 이 박보현 투수가 의외로 그러니까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 던지면서 하나 굉장히 고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익승 선수 홈런을 딱 때리는 순간 그렇죠. 쭉 뒤쪽에 쭉 누가 던지셨죠. 있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등판하는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5게임을 치르거든요. 다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최동원의 그 84년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9대승 투수도
1999년 5차전 하는데 그러니까. 5차전 모두 다 다 등판을 나왔어요. 하게 됩니다. 네. 네. 올해 저기 월드 시리즈 보신 분들 뭐 야마모토 얘기하시잖아요. 원조는 여기 있습니다. 1차전 경기를 그래서 6대 3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을 갔는데 2차전은 송진우, 문동환의 선발 맞대결. 근데 이 경기도 한 점차 승부가 났어요. 초반에 한화가 먼저 점수를 장종은 그리고 조경택 선수가 점수를 냈는데 경기 후반에 가서 마영의 2타점 적시타. 그때는 2점을 내주고 4대 3으로. 근데 또 그 경기도 결국 세이브는 구대성 선수가 기록했죠. 그 경기도 뭐 저는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우 형이 워낙 잘 막고 있었기 네. 때문에요. 제가 끝까지 다 던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사람만 던지고 이제 네. 딱 세이브를 한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세이브보다는 이제 진우 형이 넘겨준다. 아. 이게 좀 강했던 거죠. 1, 2차전 사직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사직이었어요. 원정이었어요. 네, 원정에서. 구대성 선수가 하나 입단하고 나서 음. 개인적으로도 1차전에 세이브, 2차전 세이브를 하면서 2게임 연속 세이브를 그렇죠. 하게 되는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뭐 2승을 했으니까 이제 가볍게 대전에서 행가래를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셨나요? 그때?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전에서 최소 1승 1패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두 게임을 다 게임을 끝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잠실까지 가지 않겠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이제, 경기. 예. 예. 그 지방팀끼리 할 때는 1, 2차전은 하고 또 3, 4차전 하고. 의외히 하고 예. 5, 6, 7차전은 중립게임. 중립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잠실에서 했으니까 서울에서 어쨌든 그 사직에서 2연승을 하고 대전을 가서 굉장히 그냥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죠. 3차전은 한화가 졌어요. 이상목, 박석진 선발이었고 그날은 박석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더라고요.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잡고 근데 이 경기가 그때도 또 기론과 구대성 구원 맞대결로 두 선수들이 나왔는데 연장 승부까지 갔죠. 네. 연장 승부까지 가서 결국 10회 초 1-4-2루에 박현승에게 결승 1타점 이루다. 유일한 패전 네, 맞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박현승 선수가 그때 네. 대타인가 뭐 네, 이런 네, 나왔을 네. 거예요. 근데 몸쪽을 너무 잘 쳤어요. 저는 그거를 딱 보고 제가 잘못 던진 게 아니라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한테는 다음에 만나면 몸쪽은 없다. 네.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그게 이제 5차전에 그렇죠. 또 나왔을 때 올 바깥쪽이었습니다. 시리즈는 4승 1패였고 일방적인 것 같지만 1차전에도 사실 최익수 선수의 결승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1점차 승부였고 그럼요. 6대 3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4경기는 다 한 1점차 점차 승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게임이 그렇죠.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3차전은 연장전까지 갔고 기론 선수가 4이닝을 던지면서 맞아요. 그때 승리 투수가 네. 됐어요. 기론 선수는 사실은 그 처음 데리고 올 때는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 그냥 저 호세 선수 이제 우리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가방 붙지는 하고 그 호세 말동무 해달라.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이제 시즌 중에 이제 교체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역투를 하면서 외국인 선수 최초의 한국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됐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최초의 또 패전을 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롯데 팬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게 롯데 한국 시리즈의 마지막 승입니다. 1999년. 그리고 이제 1992년 한국 시리즈 때는 롯데가 4승 1패를 했는데 3차전을 그때 빙그레가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거꾸로 99년에는 3차전만 그러니까요. 롯데가 이기는 이겼어요. 바뀌었네요. 3차전이 바뀌는 그러니까요. 3차전에서 승리 맛을 보고 네. 1승 4패로 무너지는 그런 게임들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해서 2승 1패가 되고 4차전 경기는 정민철, 주형광 선수가 맞붙었는데 이날은 또 2대1로 한화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또 7회부터는 누가 올라왔겠습니까? 또 그래서 또 세이브. 뭐 7회 정도 등판하는 것도 조금 늦게 등판했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6회부터 거의 뭐 등판할 네. 때가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와서 전날 이 실패를 만회를 한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어찌됐건 지금까지 4게임 하는 동안 4게임 다 나오신 거잖아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던질 때 힘이 든다는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즐거운 힘이 든다가 아니라 힘이 난다. 힘이 난다. 든다고 안 난다. 올라갈수록 힘 난다. 한 글자 차이인데 힘 난다. 공만 던지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그게 왜 그러냐면 플레이오프에서도 1승 2패. 그러니까요. 그러고 한국 이제 와서 이렇게 매 경기 등판을 했으니까 그냥 마운드에 올라서 공만 잡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선수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들 포스트 시즌 한 경기는 정규 시즌 막 세 게임 네 게임 한 것 같은 그런 부담감과 체력이 소진된다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더 의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 저는 포스트 시즌보다는 더 재밌습니다. 아 역시 더 재밌으셨구나.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3승 1패로 결국 이제 시리즈가 중립인 잠실로 왔습니다. 이제 5차전 경기인데 하나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인데 이 비가 하루 와가지고 5차전을 밀렸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비는 그렇게 보면 롯데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롯데도 휴식을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휴식을 하기 쉬니까? 때문에 예. 어, 그 다음에 또 게임이 있다면은 투수가 불리한 쪽이 좀 유리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 똑같이 음. 이제 휴식이 되는 거죠. 그날 경기는 이제 송진우, 박석진 선발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난타전 난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로 점수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하다가 승부가 갈린 것은 8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회에 롯데가 3대 2로 이기고 있었죠. 이기고 있었는데 8회 말에 구원 이상군 투수가 공필성하게 3루타를 맞습니다. 네. 그게 무사였어요. 무사 3루예요. 예. 근데 그 다음 타자가 박정태. 어. 박정태의 뜬 공이 우익수 플라이. 이 공에 송지환 선수가 잡고 홈으로 던졌는데 왜 공필성이 죽은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성이 형이 그렇게 느린 다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송지만 선수가 의외로 그렇게 정확하게 던질 줄 몰랐어요. 아. 근데 거기 자리가 그 외야들 그 수비 위치예요. 그렇죠. 딱 앞에도 아니고 네. 위치에서 잡아가지고 그거를 완 스텝으로 그냥 바로 쐈는데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필성 형이 들어오다가 네. 백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중간에. 싶으니까. 예. 들어왔어도 태업을 죽었습니다. 가까하다가 들어갔군요. 태그도 아니고 네, 네. 그냥 죽었어요. 슬라이딩 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 들어왔으면. 그래서 백을 했는데 조경택이 선수가 던진 게 또 정확하게 또 태그할 수 있게끔 딱 가는 바람에 이 두 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렇죠. 1점 차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가 그러니까 한 점이 8회. 더 들어가면 굉장히 막 거의 승기를 잡는 흐름상 그냥 롯데가 그렇죠. 이긴 거죠. 그런 상황인데 8회 말인데 4대 2만 됐어도 사실은 그렇죠. 9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는 초공격이고 네. 그 결국 흐름이 거기서 딱 그게입니다. 완전히 네.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9회 초 운명의 9회 초 3대 2대 3으로 뒤지고 있는 9회 초에 1사 구원 손민환이 올라왔는데 데이비스에게 안타와 폭투로 1사 2루 그리고 로마이어스 선수가 친 타구가 이것도 운명의 장난처럼 오른쪽으로 슉 하는데 우중간 우중간. 네, 우중간. 2루타가 되고 거기선 우중간 3루타요. 3루타. 네. 3루타 됐죠. 맞아. 그게 3루까지. 2루타로 그러니까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 2루타의 실책으로 기록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점수가 들어오고 로마가 3루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동점이 되고 3루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부랴부랴 문동환으로 바꿨는데 장종훈 선수가 역전 결승 희생 플라이를 딱 치면서 역전 4대 3. 네. 끝났죠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며칠 전에 이제 그 장종훈 선수하고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좀 네. 나눴었는데 본인도 그 타구가 사실 아주 컸던 타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좀 애매했죠. 애매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비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네. 이게 3루 주자가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 결국 이제 3루자가 이제 홈에 들어와서 또 호세가 워낙 네. 또 강견이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거기서 점수가 나고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당연히 9회니까 네. 누가 올라왔겠습니까? 4대 3 한 점 차. 올라와서 근데 올라와서는 임재철에게 볼래? 네, 볼넷이에요. 예. 그리고 강성우 선수가 희생 번트를 내서 1사 2루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임수혁 선수를 내야 플라이. 유격수 플라이어.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박현승이 다음 타자입니다. 네. 3차전 이 네. 패전 끝내기 투수를 앞으로. 만들어줬던 박현선 선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박현승 선수한테는 그게 아까 이게 딱 머릿속에 몸쪽 무조건 아니다. 바깥쪽. 무조건 바깥쪽 직구만 던졌어요.
거기에 치고 안 치고는 이제 그 선수고요. 거기에는 안타 확률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루스 땅볼로 한화의 네.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네. 임수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공을 맞아요. 잡고 바운드가 굉장히 쉬웠죠. 네. 그 가는 순간에 뭐 이 아웃이다 네, 저는 딱 이제 느끼고 느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모든 선수들이 딱 이제 이 마운드 쪽으로 쏟아져 네. 나오는데 1번 타자 박현성 투 스트라이크 원볼 1, 2루간 1땅볼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1루에서 울고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화 이글스 창단 14년 만에 첫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네. 김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4점 5기가 맞네요. 네. 하고 한화가 그전 연도까지 있던 이제 유니폼을 99년에 그때 바꾸고 네, 나서 맞아요. 그죠? 빨간색으로 빨간색. 네, 이 색깔. 유니폼으로 네, 이제 네. 이제 바꾸는데 유니폼을 바꾸고 한국 시리즈 진출하고 우승을 하고 모든 게 이제 새롭게 맞아요. 만들어졌던 1900년 마지막 한국 시리즈 그렇죠. 밀레니엄을 새로운 밀레니엄 네, 목전에 두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였는데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4승 1패로 네. 한국 시리즈 MVP는 구대성 선수 5게임 모두 나와서 1승 1패 3세이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마지막 게임에 4대 3으로 이렇게 역전을 시키고 9회 등판했는데 왜 세이브가 아니지 승리 투수가 됐지 하지만 앞선 투수들이 이닝수가 이닝수가 네, 적어서 맞아요. 이걸 승리 네. 투수 줄 수가 없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승리를 마무리했지만 맞아요. 세이브가 아닌 승리 투수가 승리 됐던 투수. 거죠. 네. 그래서 1승 3세이브 1패 5게임 모두 기록을 남기는 한 점 줄서 0.93. 한국 시리즈 MVP가 되셨는데 그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때 딱 했었을 때는 그냥 우승이다. 음. 그냥 그 생각만 했지. 네. 이게 최초 우승이다. 뭐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워낙 대학교 때나 이 아마추어 그렇죠, 때도 그렇죠.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모든 선수들이 뛰어 나오면서 다 울더라고요. 호찐 님도 그렇고.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 정미철. 정미철 제일 선수. 위에 저거 아니에요? 정미철 투수. 울고 있네 보니까. 아니 우승하면 웃어야지 왜 우는 거야 도대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우승을 해본 선수들과 안 해본 선수는 네.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저도 아마추어 때 우승했을 때는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근데 이때 우승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건 있어요. 네. 확실히 이 팬들이 다 뛰어나오 내려와줘가지고 그렇죠, 막 그렇죠. 안고 하는데 이게 우승이구나 네. 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웃긴 게 이제 요즘에는 우승을 하면 이 선수들이 다 뛰어나가서 그냥 그라운드에서 그렇죠. 선수들이 하지. 세레머니를 하죠. 거기에 팬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 서로 예전에는 안고 막 난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옛날 또 80년대 더 했죠. 막 그럼요. 보면 막 선동열 투수 막 끌어안고 막 걸고 뺏어가고 모자 뺏어가고 네, 그런 팬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 또 낭만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구대성 감독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팬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준우승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또 롯데에 92년처럼 또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찌됐건 1, 2차전 이기고 또 4, 5차전 경기 아주 그 박빙으로 갔던 경기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1차전 제외하면 다 한 점 차 승부였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점 차를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MVP를 받으셔야 된다고 봤고 또 팬들도 한화의 우승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1999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인터뷰 하러 대전에 가서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둘이 같이 그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전부터 뭐 닮았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둘이 찍은 사진을 보고 보니까 저도 웃는 모습이 둘이 웃고 있는데 닮았더라고요. 아니, 비슷하세요, 그분이. 잃어버린 형을 만났다 막 이러면서 집에도 가서 저 사모님하고 네. 또 그 알콩달콩 그런 스토리까지 해서 그때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승하기까지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그러니까. 정말 몰랐죠. 아직도 우승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많은 그 야구 팬들, 특히 이글스 팬들은 물론 2006년에도 이제 한화가 한국 시리즈 가긴 했습니다만
1999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마지막 우승이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야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99년 한화가 우승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5된 네. 그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2000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아, 네. 뭐 95년생 이런 친구들도 기억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암흑기 때만 봤어서 아, 그 약체 팀 아니에요 이글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바로 구대성 감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가 시드니 올림픽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횟수로는 시드니 올림픽이 한화 이글스 그 다음 연도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그렇고 또 99년도 그렇고 사실은 구대성 선수가 이글스 팬들 또 야구 팬들에게 주었던 그 추억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성불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구대성 선수가 나오면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만한 투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싶을 정도니까 지금도 물론 뭐 김서현 선수라든지 뭐 정우주 선수 좋은 투수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정말 이 투수가 등판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승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투수는 아직은 없죠. 유인진 선수는 선발 투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팬들도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하니까 또 많이 또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구대성 선수가 저 한화로 이제 몇 년에 복귀하시죠? 저 2006년이요. 2006년 네. WBC 대회를 네, 끝내고 끝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시죠. 네. 네. 2006년이 바로 유현진 선수가 데뷔했던 그렇죠. 네. 그 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현진에게 체인지업을 안 가르쳐 줬으면 유현진은 지금의 유현진이 아닌 거죠. 어디서 또 배웠을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뭐 유현진이 거의 이제 팀의 중심이 됐고 후배들 잘 그 다독이어가면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까지 갔는데 네. 제가 유현진 선수 봤을 때 이 한국 시리즈 올라갈 때거든요. 그 선수가 지금 내 나이 돼서 그 선수들을 보는구나.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유현진 선수가 구대성 선배의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해야죠.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프로야구든 시리즈든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계속 한국 네. 시리즈 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팀이 보면 됐죠.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우승은 1999년이었고 네. 그리고 20세기 음. 마지막 우승이었고 그 마지막 우승하는 순간에 승리 투수 마무리 투수는 구대성 선수였다. 그 우승의 마지막 승리 투수가 아직 이제 이렇게 또 후배들의 또 우승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내년 시즌에도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중국 팀의 감독을 맡고 계신데 많은 저 이글스 팬들은 언젠가 구대성 감독이 또 후배들을 좀 직접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뭐 언제든지 선수들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좋은 그 야구 영향력 보여주시고요. 오늘 또 99년 한화 이글스의 우승, 또 그전 시간에는 또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옛날 얘기하면서 오늘 또 다시 구대성 감독과 함께 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은 야제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옛날 추억 많이 떠올리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같이 저 기념 촬영이라도 한번 하면서 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제 타임 1999년 한화의 한국 시리즈 우승 구대성 감독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